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K9 이야기네요. 네, 영국 국방부는요 차세대 자주포 MFP 사업의 승리자로 독일의 RCH-155 차량용 자주포를 선정했습니다. 한마디로 K9A2가 패배한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개발을 완료한 가장 발전된 K9 자주포, 즉 K9A2 자주포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참 잘 나가던 K방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국내외의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궤도식 자주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차륜형 자주포가 미래 포병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혹은 RCH-155가 K9A2를 앞으로 자주포 시장에서 완전히 밀어낼 것이라는 섣부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한 최근 들어 나토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견제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MFP에서 K9이 패배한 이유가 뭔가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를 통해 영국 MFP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MFP 사업은요, 노후화된 AS-90 궤도식 자주포를 대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2029년까지 96문을 우선 도입한 이후에 2032년까지 총 116문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는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MFP 사업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A2, 독일 KMW의 RCH-155, 영국 BAE 시스템즈의 아처, 그 다음에 독일 라인 메탈의 HX3 등이 주요 경쟁자로 참가했었죠. 그리고 이 중에 RCH-155가 선정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MFP 사업에 참가한 자주포 중에 K9A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예요? 차륜식 자주포, 즉 바퀴 달린 자주포죠. 더욱이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한테 AS-90 자주포 32문을 지원하면서 전력 공급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로 2023년 3월에 아처 자주포 14대를 긴급 도입한 바 있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영국 육군이 원한 자주포 모델은 차륜형이었던 거죠.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차륜식 자주포가 유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작년에 만난 한화 관계자는요, 영국 육군이 MFP 사업에 요구한 기동 성능 자체가 하루에 600km를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기동 성능은요, 현실적으로 차륜형 자주포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륜형 자주포를 상정해 사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 규모가 컸고 무엇보다 최신 기술인 고무 궤도를 사용해 영국군의 요구 성능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어요. 더욱이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전면전 환경에서는 궤도형 자주포가 압도적으로 유리했기에 영국군의 자주포 성능 요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나는 예측했었습니다. 실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A2 자주포는요, 기동 성능이나 활용면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육군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자주포가 필요한지 세심히 관찰했죠. 그 결과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차륜형이 고속 기동성을 이용해 넓은 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방어 지원, 공세작전 시의 순간적인 화력주 측면에서 장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차륜형은 방어력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이런 자폭 드론 공격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또한 대포병사와 카운터 어택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바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는 러시아 란셋 드론의 밥이었습니다. 아무튼 영국 육군은요, 오랜 기간 고민하다 원래 요구했던 차륜형을 선정했지만 놀랍게도 자국 기업이 생산한 아처가 아닌 155mm 고폭탄의 파편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이 가장 우수했던 RCH-155를 선정했습니다. 아무튼 K9A2가 패배했는데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번 K9A2의 도전이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MFP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사실 크게 손해를 본 장사는 아니었다고 언급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이 어떠한 자주포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요. 그리고 한화는 이 기회를 활용해 K9A2라는 신제품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도 컸다고 합니다. 영국 육군의 MFP 사업의 발표를 보면요, 2022년에 공식 제안 요구서를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2027년부터 초도 배치를 시작하고 2029년에 본격 전력화를 목표로 한 겁니다. 이와 비교해서 원래 한국 육군이 세웠던 그 K9A2 자주포 전력화 계획은요,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K9A1을 K9A2로 개량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K9A2 자주포에 반드시 필요한 차세대 둔감형 모듈 장약도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이후 2028년부터 한화 여수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개발 스케줄로는요, 영국 MFP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죠. 그 스케줄이 뭐 1, 2년씩 조금씩 차이가 나고 너무 딱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스페이스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그야말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설득을 합니다. 그 결과 극적인 변화가 있었죠.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네, 2024년 7월 15일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블록 1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새로운 추진 전략은요, 2023년부터 개발 사업을 본격화해서 2024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해서 K9A2 자주포를 배치한다는 거였어요. 즉, MFP 사업 덕분에 K9A2와 차세대 모듈 장약 양산 사업이 2년 이상 빨라진 데다가 한국 육군의 막대한 수요를 활용해 영국 국방부에게 보다 낮은 납품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한국 육군의 주력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 수명주기 운용 비용이 경쟁자들과 비교해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영국 이외의 다른 관심 국가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 육군의 선택은 결국 RCH-15였죠.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냉정 종식 이후 사실상 영국군은요, 대규모 전면전 대응 능력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육군의 병력 숫자가 현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만이 안 됩니다. 7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작전 개념도 미국이나 기타 나토군을 신속히 지원하는 수준이지 독자적인 대규모 전투는 영국 육군은 상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포 역시 대규모 전면전 대응보다는 신속히 기동해 나토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는 높은 기동 성능을 요구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K9A2가 자랑하는 한국군의 대규모 채용을 통한 낮은 운용 유지비 역시 영국군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죠. 또한 이 RCH-15 자주포가 사용하는 기동차대가요, 바로 영국 육군의 주력 차륜 장갑차인 복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K9보다는 이 RCH-15하고 공통점이 더 많았어요. 이미 운용하고 있는 차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영국 입장에서 보면 이 RCH-15를 선정하는 것이 정비나 교육, 보급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K9은 폴란드 수출에 성공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화의 이 K9A2는요, 영국 수출은 실패했지만 이 K9A2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할 수 있게 됐죠. 2023년 12월 4일 날 폴란드 국방장관은 K9A1 버전 6대하고 K9A2의 폴란드 버전인 K9PL 146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했는데요. 그런데 선거 패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폴란드 국방부는 6대의 K9A1 인도가 2025년, K9A2의 폴란드 버전인 K9PL 모델 146대의 인도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국 육군이 계획하고 있었던 과거 K9A2 개발 계획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MFP 사업 덕분에 일정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화 관계자는요, K9A2의 빠른 등장이 폴란드에 대한 자주포 수출에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묘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는요, 육군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폴란드 내부에서는요, 자국산 AHS 크랩 자주포가 존재함에도 굳이 한국제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다는 반발 여론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 게 뭐냐?
이 한국제 무기 도입 사업을 주도했던 우파 정당이 2023년 10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좌파 계열 정당이 집권했죠, 폴란드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이 좌파 계열 정당들은요, 서유럽 국가와의 협력을 보다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산형 무기 체계를 선호하고 있어서 K9PL과 K2PL 전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폴란드 내부 사정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방위사업청 역할을 하는데, 이 폴란드 군비청이 2024년 연말에 K9A1과 K9PL 자주포 총 152대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 폴란드에서 AHS 크랩을 양산하고 있던 HSW사가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래서 언론동을 사주해서 애국주의 마케팅을 시작해요, 얘네가. 이 마케팅의 주요 골자는 뭐냐? 자국산이 존재함에도 굳이 성능이 떨어지는 한국산을 도입한다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제가 웬만해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참 개소리에도 여러분들 등급이 있는데 참 너무한 거예요, 얘네들 하는 말이.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AHS 크랩을 K9A2에 비비는 용기만은 제가 칭찬해주고 싶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비단 폴란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K방산 견제론이 확산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정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1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요,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노 대학에서 유럽연합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그리고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아주 강하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현재 약 20%인 EU 영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도 K방산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EU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전하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네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한국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유럽의 견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무기는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빠른 배속, 그리고 현재에 맞춘 다양한 옵션 등을 무기로 국제 무기 시장의 다크호스를 넘어서 신흥 강자로 떠올랐죠.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IPRI의 발표에 따르면요,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또한 산업 데이터 전문 웹사이트 스태티스타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무기 및 탄약 수출 추이 그래프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를 제치고 글로벌 방산 수출 세계 4강을 목표로 세운대요. 견제가 들어온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죠. 하다가 한국한테 당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요, 동유럽의 한 국가는 지난해까지 한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독일 업체들이 유럽 각국 고위직에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AHS 크랩은요, 노골적인 애국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HS 크랩은요, 애국 마케팅으로 우리 K9A2에 개겼다가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